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아픈 역사의 반복, 빌라 급등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런 기사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빌라가 들썩들썩 서울 빌라 매매값 1%대 올라 강북권 평균 매매가 3억 원 돌파란 기사였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24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빌라 매매가는 전달에 비해 1.43% 올랐다. 지난달 1.42%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소폭 확대되면서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말까지 월마다 1, 2%씩 올랐던 서울 빌라 가격은 올 6월까지 0.22%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자, 실제 상승폭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이미 아파트를 추월했습니다. 9개월째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작년 11월에 2%대까지 올라갔던 빌라 매매 가격 상승률은 뚝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다시 9월부터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요.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이 97.9%로 전월 대비 14.7%포인트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감정평가사가 예를 들어 1억에 감정평가를 내놓으면은 평균적으로 9억 7,900만 원에 낙찰이 되네. 한마디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언론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래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비싸니 빌라라도,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무주택자들이 어쩔 수 없이 빌라를 선택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가 굉장히 주춤해지고 거래 급감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아파트 거래량도 뚝 떨어졌는데 빌라가, 실수요자가 이제서라도 빌라를 산다고 이렇게 가격과 거래량이 오르고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빌라가 가격이 오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할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빌라는 절대 자체적인 수요만으로 가격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 전세 수요만 넘쳐나고 매매 수요는 드물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거쳐가는 주택으로 인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빌라의 매매 가격은 어떻게 오르냐? 아파트 전세 가격이 너무 뛰어서 그 대체제인 빌라 전세 가격이 상승,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빌라는요, 아파트 전세 가격을 먹고 산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바로 개발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나는 빌라를 샀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가 된다네. 그러면은 토지 가치가 다르게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빌라가 가격 오르는 방법이 두 가지를 이제 놓고 한번 현재의 빌라 가격 급등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 이거 맞을까요? 지금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그 상승세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세 가격 불안세는 이어졌는데 갑자기 빌라 전세 매매 가격이 오른다?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 서울시에서 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5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 주거정비 지수제를 포함해서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까지 6가지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꺼내들었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있습니다.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0월 21일 날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대못 규제가 빠집니다. 바로 7층 높이 제한이 서울시에만 있었던 규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폐지를 하고 최고 25층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를 한 겁니다. 물론 모든 2종 주거 지역에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정비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아파트에만 이렇게 층수 제한을 완화해 주고요. 기존 허용 용적률을 190%에서 200%까지 올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면적의 주거지역이 규제 완화로 토지 가치가 상승을 한 거예요. 서울시의 주거지역 면적의 26%가 2종 일반 주거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노후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야, 이거 우리 대목 규제가 빠졌으니까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것이고 그것이 실제 호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새로운 개발 가능성이 높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부동산 땅이고 땅의 싸움이고 이 땅의 가치 자체가 변화하는 흐름, 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규제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던 겁니다. 자, 여기에 서울시의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가능성까지 있어요. 야, 백날 재개발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지정을 해줘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빌라 소유주 같은 경우는 야, 우리 동네 경사났네 가격을 마구마구 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토부까지도 눈에 불을 켜고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고 들이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끝도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적은 투자 금액에 높은 시세 차익 기대가 겹쳐서 고가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서울에 웬만한 정비사업장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뭐 현금 7억, 8억, 9억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로 지정될 것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뭐 갭 투자 금액이 1억이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게 아파트와 다르게 이런 빌라나 단독주택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임대를 놓잖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70%까지 절감이 됩니다. 어차피 초기 단계고 구역 지정되고 나서 2주까지 10년은 잡아먹으니까 임대사업자 놓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도 낮은 종부세 덕분에 다주택자가 되는 부담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걸림돌이 자리 잡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취득세 중과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려는 2주택자는 8%의 취득세율,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이런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마음 놓고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바로 성인 자녀들한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너 어차피 당장 집 필요한 거 아니잖아. 지금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은 언젠간 삐까뻔쩍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제목이 아픈 역사의 반복일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2008년 이후에 수도권 버블 붕괴 시기에 가장 크게 폭락했던 부동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재건축일까요? 아니에요. 뭐 외곽 지역의 아파트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다 30%, 40% 고루고루 폭락했어요. 더 많이 폭락한 게 있습니다. 바로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을 고가에 매수한 투자자예요.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가 됐죠. 뉴타운 될 줄 알고 비싸게 매수했는데 실제 뉴타운 지정됐어요. 근데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 꽤 많았어요. 자, 그리고 아예 뉴타운 지정될 가능성만 믿고 투자했는데 어이구야, 아예 4차 뉴타운 지정 자체를 안 해버렸죠. 그러면서 높아진 기대감에 주택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매수했는데 나중에 찾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똥값 수준으로 떨어진 지역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투자자 중에서 20, 30대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40대, 30대 되신 분들은요, 회사나 동창회에 뉴타운 지역 투자자 꼭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사라 그래서 사신 분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주변에 물어보세요. 현재까지 들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원금 이상 회복한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구역 해제됐다 하더라도 개발 가능 기대감이 어느 정도 가격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왜 한 명도 안 들고 있냐? 부동산 가격 폭락을 경험한 소유주는요, 원금만 회수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돼도 대부분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예전 영상에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개발 투자,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보시는데 지금은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찾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점에서는요, 부동산의 변곡점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정비사업장, 재개발 구역을 투자하거나 재개발 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을 투자할 때는 이 두 가지는 꼭 고려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합 설립이 끝난 구역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 조합 설립이 뭐죠?
거기 토지 등 소유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사업 추진할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러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회사들이 끝까지 사업을 완결까지 이어나가요. 문제는 이 조합 설립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비사업장 아까 구역 해제된 곳 이 조합 설립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해제된 곳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냐, 지금 시점에서 LH 등이 공공이 시행사인 곳이면 사업 초창기여도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이 조합 설립은요, 법인이에요. 민간 회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 그런데 이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LH 등에다가 야, 우리가 약간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까 우리 사업 좀 추진시켜줘 하는 게 바로 이 공공 방식의 정비 사업입니다. 순환 정비 방식 성남 지역에 많이 있죠. 그리고 작년 84 공급 대책에 나온 공공 재개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초창기여도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단 3080 플러스에서 도심공공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은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현금 청산자돼요. 자, 왜 이 두 가지 말고 지금 정비사업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재개발 사업은요,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자, 그 정비 사업이, 야, 이거 신축 아파트 완공되면 저 아파트처럼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든든하게 가격을 유지해줘야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면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초기 재개발 사업장은요, 동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까 조합 설립하는 게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버리면요, 아예 동의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유지된다면요, 서울에 위치한 모든 정비사업장이 사업성이 아주 좋습니다. 웬만한 구역들 막 지정해도요, 웬만큼 사업성 다 나올 거라고 봐요. 빌라 밀집 지역도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 평균 아파트 가격의 한 65%에서 70%만 잡아도 사업성 다 떨어져요. 비례율 엄청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유지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부동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독약과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고 길게 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현재 빌라가 공공에 이전할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장차 신축 아파트가 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요. 여전히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큰 주택을 매수하는 거, 고가에 매수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픈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는 과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뉴타운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봤다는 거,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드린 겁니다. 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2011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때 지속적인 금리 인상 결과가 2012년 이후에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현될 수 있다는 거, 저희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서 미리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